본전 생각하다가 2억 피해 보는 거 금방입니다. 오늘은 조건 만남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매매죠. 자, 그런데 뭐 어떻게 검색을 하든 문자가 오든 해서 조건 만남을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약간 부담이 없는 가격 한 15만 원, 뭐 20만 원, 많으면 30만 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피해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 이 범죄가 커지게 되냐면은 15만 원을 주면은 아가씨가 출장을 가겠다. 대화를 나누죠. 그러면은 15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은 왜 15만 원만 넣냐? 그거는 당신의 회원 비용이고 아가씨 비용은 따로 내야 된다.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. 만약에 여기서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보통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15만 원을 보내요. 그런데 환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루틴은 비슷합니다. 15만 원을 더 넣으면 환불해 주겠다 이런 식인데요. 만약에 15만 원을 더 넣어서 30만 원이 됐어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.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내서 또 30만 원을 또 요구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지금까지 넣은 돈 3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30만 원을 넣게 됩니다.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한번 거기 휘말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. 60만 원이 되면은 약간 이제 패턴에 다 변화를 주죠. 이제 그 실장이라는 사람과 아가씨가 이제 따로따로 카톡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실장은 뭔가 요구하고 아가씨는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유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. 너가 이 돈을 보내면은 그것까지 합해서 본전을 이제 환불을 해줄게.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거죠.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 대개 2배씩을 늘어나는 거죠.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도박할 때 내가 10,000원을 걸고 홀짝을 했어요. 그런데 처음에 지면은 10,000원을 잃죠. 두 번째는 2만 원을 거는 거예요. 2만 원 걸면은 지면은 3만 원 잃는 거고 또 세 번째 2배 4만 원을 걸어요. 그러면 이기면은 또 10,000원을 버는 거예요. 그동안 3만 원 잃었으니까. 이런 식으로 계속 2배씩 하다 보면 한 번만 따면은 내가 본전은 찾고 10,000원은 딸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러한 심리와 좀 비슷한 건데요. 2배를 계속 요구하지만 내가 2배를 넣으면은 본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일말의 희망 때문에 계속 그 큰 금액을 넣는 것이죠. 이번에는 진짜겠지. 그런데 홀짝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 번 이기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보내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.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한 사람이 환불해 줄 리가 있을까요? 가능성은 제로입니다. 즉 사기일 가능성이 100%라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렇게 2배씩 계속 요구를 하면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커지는 것이에요. 이런 유형은 무조건 100% 사기입니다.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돈을 한번 주고 나서 거기까지는 실수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또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화려한 프로필을 가진 젊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정도의 과연 조건 만남을 할까요? 그런 가능성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. 10만 원, 20만 원은 부담이 안 되니까 일단 보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다 사기입니다. 이렇게 이 범죄가 커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성매매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신고를 못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협박을 하기도 하죠. 너 성매매로 너도 처벌받는다. 그런데 창피하긴 하지만 이거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고요.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 없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송금 내역을 정리해서 고소를 진행하십시오.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성매매 미수도 처벌됩니다. 이것은 주의하세요. 그리고 이러한 점을 또 이용한 범죄도 있습니다. 성매매에는 유사성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. 어떤 채팅 등을 통해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또 본인은 미성년자였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죠.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를 면하시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야 되는
또 증거를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. 2차, 3차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. 또 이와 같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 중에 파생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리딩방 같은 것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경우 환불을 요구하죠. 근데 환불 절차상 얼마를 더 넣으면은 환불이 진행된다.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뭔가 돈 놓고 돈 따기 이런 자꾸 도박성 행위를 유도하면서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면서 2차, 3차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대출을 받을 때도 얼마 대출을 받으려면은 얼마 잔고가 여기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돈을 먼저 놓고 대출을 받게 하는 범죄도 있죠. 다 보이스피싱 유형인데요. 이처럼 뭔가 얼마를 더 놓고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조건 만남, 특히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%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1% 변호사 김기영이었습니다.